두 교수님께서는 골밀도 검사를 잘 받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골다공증 골절, 고관절 골절로 되게 고생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백세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이번 편에 함께해 주실 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건양대병원 정형외과 김광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이동욱입니다. 와, 두 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소감이나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방송 출연할 때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아주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설렘을 갖고서 열심히 한번 방송에 임해보겠습니다. 저도 중요한 내용인 만큼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골다공증을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어떤 경우에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으로 진단을 받는 걸까요? 예,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은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골밀도 측정은 저희가 보통 골 때린다 할 때는 머리 골이지만 여기서 골은 저희 약 210개 정도에 있는 저희 몸에는 뼈거든요. 그래서 뼈의 밀도 측정하는 것이고요. 주로 중심이 되는 척추뼈 그리고 고관절, 양쪽 엉덩이, 엉치뼈의 밀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이 평균 그런 골밀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치를 T 점수로 표현하는데요.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골밀도를 측정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교수님께서는 골밀도 검사를 잘 받고 계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안 하면서 남을 시키냐 그런 게 아니고요. 남성인 경우에는 특별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세 이후에 정기검사를 시작해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남성인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전이라도 골밀도 검사를 측정하는 게 좋고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받고 계신가요? 저도 나이상으로는 아직 받을 때는 아닌데 근데 뼈가 70%가 유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골다공증 골절, 고관절 골절로 되게 고생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아직은 정상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골다공증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뼈가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대개는 이렇게 최대 골량을 형성을 하는데요. 그 후로는 약간씩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후에 골량 증가를 많이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후에 이제 약간씩 감소하다가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근육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 오늘 운동 못 해가지고 약간 근손실이 걱정되는데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손실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이 골소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대 골량입니다. 그래서 최대 골량은 우리 몸이 가장 골량이 많은 시기의 양인데요. 보통 20대에서 30대 때 최고 골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뼈가 이제 없어지는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후 대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놓을수록 노후에 조금씩 돈이 나가도 여유롭게 쓸 수 있으시 20대, 30대 때 최대 골량을 많이 만들어놔야 노후에 뼈가 튼튼하고 노후 대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20대, 30대 때 뼈를 많이 만들려면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과정인 사춘기나 이런 시기에 뼈에 좋은 활동들, 운동하고 뼈에 나쁜 음주라든지 과도한 흡연이나 또는 영양결핍, 또 너무 컴퓨터만 하면서 햇빛 안 쬐고 오래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전 늦은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31살인데. 아니요, 저 지금이 제일 17으로 때예요. 보여가지고.
보통 중년 이후에 조금 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기 때부터 골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청소년기에 골량을 최대로 증가시켜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골다공증의 위험이 낮아지고 그리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운동 프로그램은 흔히 헬스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무산소 운동, 그리고 달리기 등과 같이 이렇게 충격 운동 같은 것이 이제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신체 활동을 많이 증가시키는 거를 5,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청소년에서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조 같은 이렇게 체중 감량을 이렇게 요구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생리를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골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 골다공증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나요? 예.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병에 대한 인지가 매우 적은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요.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 여성인 경우는 약 37%, 남성인 경우는 한 7%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여성의 폐경 후 호르몬 변화, 그런 것들로 인한 골 소실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MC님께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 주세요. 골다공증 전 단계는 무엇일까요? 1번 골감소증, 2번 근감소증, 3번 섭식장애. 왠지 느낌상 3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쉬운데요. 그쵸? 약간 저도 약간 쉽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왠지 1번 골 감소증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이 골감소증 유병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50세 이상 성인에서. 갑자기 또 연속으로 두 번째 퀴즈 나가시는 건가요? 네. 혹시 보기가 있을까요? 1번 약 20%, 2번 약 30%, 3번 약 50%. 이거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 부분에서 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전 영상에서 50대 여성 중에서 3분 중에 한 분이 또 골다공증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다면 저는 2번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네. 높네요. 네, 50%가 돼요. 이게 보통 그러면 60세나 70세 이상도 아니고 50세 이상에서 절반이나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골감소증 유병률은 50세 이상 성인에서 2명 중에 1명이 골감소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게 대규모 연구 결과로 나온 거고요.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성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3분의 1이라고 하고 골다공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는 5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골감소증 유병률은 비슷하게 한 50%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의 골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50대에 가장 많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대에는 70%가 골다공증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골다공증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골감소증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대에서 70대까지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골 감소증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모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골 감소증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명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의 개수만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골절 위험이 한 1.7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절이 골다공증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건 아니고요. 골 감소증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보다 발생하는 골절 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절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고도 배우게 됐는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골 감소증의 위험성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교수님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오는 뼈 도둑이고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결국은 골절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골절 중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결국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골다공증 치료는
사람 살리는 치료고 응급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손실만 기억하지 마시고 골소실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함께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는 만성질환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